한창 속도를 내고 있는 지하철. 그 안에는 잔뜩 가오를 잡고 있는 깍두기들과 그들의 타겟인 아저씨 상철이 보이는데 누가 봐도 엿됐다 싶은 상황에서 준비됐습니다. 한 남성이 이 전철 다음 역이 어디지? 대뜸 다음 역을 묻습니다. 그리고 다음 역의 상황이다. 상황이 그의 질문에 답한 것은 초일류 해커 민자. 그녀는 마치 페이커의 손캠 마냥 현란히 움직이더니 상황을 브리핑하는데 이 상습파애들 미리 진치고 있었나 본데? 뒷담화 너 하나 둘에 넷에 일곱에 아홉. 무려 장정 9명이 그들을 족치려 기다리는 상황이죠. 아 이거 500만 원짜리라며. 이에 남성은 민자에게 이 전철 들어올 수 있어? 그게 9호선이었지. 그게 무인 작동되는 최신형일 것이다. 기다려. 지하철을 해킹할 것을 지시하고 잔뜩 쫄아버린 상철에게 지금부터 날 믿으세요.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그는 내가 힐러거든요. 킬러 살려줄게요. 서정호입니다. 정호는 곧바로 아 이제 내가 셋 하면 뛰어내리는 겁니다. 상철에게 뛰어내릴 것을 지시하고 뛰어내려요? 마침 급제동을 한 지하철. 그리고 셋! 반대쪽 문이 열리며 실수? 바쁜 싸가 벌어지죠. 이어서 계획대로 문이 열리고 밖으로 빠져나온 정호는 물건 달라고요. 진짜인지 확인해봐야 되니까. 상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데 물건 확인하면 입금한다. 이게 이번 계약 내용이니까. 이에 상철은 먼저 저를 살려주십시오. 물건은 그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목숨을 건 뒤를 제시합니다. 그 이후인 즉 문을 열어 제낀 깍두기들이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기 때문이죠. 야, 요거는 잡히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에 정호는 민자에게 선철 좀 치워줘. 너무 밝다. 녹톤궁을 지시합니다. 그럼 치워드려야지. 곧이어 빠르게 멀어지는 전철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깍두기 하나, 둘, 무려 셋을 죽치는 정호. 하지만 다음 전철은 언제 와? 이대로면 2분 10초 후에 반대쪽에서 온다. 철로에서 로드킬 당할 각이죠. 가도 되겠어? 심지어 그에게 몰려오는 남은 깍두기들. 이에 정호는 아무리 생각해도 500에 이건 아니지. 투덜대며 후드를 써제끼고 피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닌 그 근원을 찾아 제거하는 참된 힐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10초. 좀처럼 쓰러지지 않는 볼리베어에게 야, 곰탱아. 쉬었다 하자고. 잠시 휴전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는 모양. 프리어그 당해버린 그는 곧 인생 퇴근 열차를 타기 직전인데 정호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게 될까요? 시창욱의 리즈를 담은 지리는 액션 드라마 힐러 바로 시작합니다. 지리는 피지컬을 보여줬던 정호의 직업은 난 심부름꾼이다. 20살 때부터 해온 일이니 이제 경력 8년 차가 돼간다. 시니어 심부름꾼인데 실력도 꽤 좋다. 솔직히 그게 최고다. 그가 받는 일은 단순한 심부름이 아닌 사람을 죽이는 일만 아니면 무엇이든 받는다. 그야말로 살인을 제외한 모든 일이죠. 도덕이나 정의 같은 건 안 따진다. 그게 내 고객을 대하는 나의 도덕이고 정의다. 이어서 완벽한 변장과 자맹으로 미션을 완수하는 정우. 하지만 그에게도 결점이 있었으니 내 휴대폰에는 딱 3개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다. 바로 자발적 아싸라는 것. 가족이나 동료, 친구 그딴 건 주위에 안 키운다. 그런 게 왜 필요한지 사실 잘 모르겠다. 누가 봐도 기만자인 그가 이토록 심부름에만 매진하는 이유는 바로 나에겐 꿈이 있다. 그 꿈인 즉 파나마 운하에서 쾌속정을 타고 2시간 반 거리. 미치게 파란 바다 가운데 나무가 빽빽하고 가운데 천연샘물까지 있다는 이 무인도. 마치 옆 동네 베어역 마냥 얘가 내 꿈이다. 현실판 마인크래프트를 찍는 것이죠. 며칠 전 좀만 더. 집에서 스쿼시를 조지고 있던 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전화 왜 안 받아 오빠? 상당히 킹받는 컨셉의 민자는 나한테 함부로 쳐들어오지 말랬지? 내가 내 전화 함부로 씹지 말라 그랬지. 미워. 정우와 티키타카를 선보이며 이러죠. 마치 NPC 마냥 오늘의 의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뭔데? 완전 간단한 거. 그 시기는 언제? 지금 바로. 곧바로 위통을 까게 만들죠. 근데 수상해. 뭐가? 아줌마가 간단하다고 한 거 치고 간단한 게 없었거든? 민자에게 많이 대인 듯한 이거 뭐야? 근데 완전 간단해? 정우의 촉은 완전 수상하잖아. 이번에도 적중할 빌인데 뭐 하나 받고 입금시키고 그게 끝. 이 얼마나 간단하냐. 몇 시간 후 이름 고성철, 나이 41. 승철을 보호하라는 의뢰를 받아들인 정우는 다시금 인트로로 돌아와 하나도 간단하지 않은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결박을 푼 뒤 둔갑한 뺨치는 돌려차기를 시전합니다. 곧이어 헤드샷 제대로 맞아버린 볼베는 정우의 위로 쓰러지고 미동조차 할 수 없는 그는 그대로 지하철에 삼켜지는가 싶죠. 하지만 여보세요. 이대로면 1부작이 종영이니 어찌어찌 살아나온 모습을 보여주는 정우. 이어서 정우가 지켜낸 정보가 전달된 곳은 으리으리한 대저택인데
누가 봐도 빌런스러운 이 저택의 주인은 바로 한국 언론을 휘어잡고 있는 제일신문의 사장 김문식. 물건을 손에 넣었답니다. 그는 중간에 빼가려고 한 쪽이 있었다고. 자신들의 정보를 가로채려 한 배우를 묻는데 누가 시킨 거야? 그게 그는 곧바로 문호지. 자문자답을 조져버리죠. 예. 그 이유인 즉 정보를 가로채려 한 배우가 자신의 동생 김문호이기 때문인데 ABS 방송국의 김문호라고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수고했어요. 형과는 달리 문호는 우리 아들이 신영철이에요. 단신으로 그 애가요. 지가 지 몸에 불을 지르고 지금 병원에 있어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며 우리 얘기를 전해주세요. 사회적 비리들을 폭로하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더라. 어떤 신문에도 자신들의 얘기는 한 줄도 나지 않더라. 상위 1%,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첫째 이유는 우리였습니다. 스타 언론인이었죠. 우리 기자들이요. 이어서 다크나이트 뺨치는 간지난 문호에게 입덕한 지 18년이 되어가는 박민희, 아니 최영신. 이게 나의 첫 번째 꿈이다. 이렇게 폼나고 섹시한 기자가 되는 거. 그녀는 문호를 꿈꾸는 학고 신문 기자이자 그런 일을 하는 놈들을 보통 심부름꾼이라고 부르는데 특종을 위해 힐러를 인터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저도 제일로 유명한 놈이 바로 그 힐러라는 거지. 코드네임 힐러. 다만 문제는 의뢰비도 건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BTS 뺨 못 치는 섭외비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그럼 네가 사건 맡기는 척하면서 그놈을 만나는 건 불가능하겠구만. 때문에 그녀는 아버지 치수에게 한 1,000만 원 정도만 미리 당겨주시면. 김치 싸대기 맞을 철없는 소리만 내뱉는데 철없는 영신과 신문사 사장 문식, 스타 기자 문호, 연관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세 사람의 인연은 질긴 줄로 메어져 있다. 무려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문호 너 헬트 언제 풀었어? 청년 시절 문식과 어린 문호는 그 원래 언론이라는 게 말이야. 그 따지라고 있는 거 아니야? 아마추어 기자인 친구들과 함께 독재 정권을 폭로하는 해적 방송을 승출하며 야 못들 빨빨 출동해! 군부의 추격을 피하는 중이죠. 이에 세월에 처박기 전인 영한 문식은 친구 영재의 파워창기, 경찰이 묶여있는 동안 베이비 드라이버의 빙의한 운전 실력으로 드리프트를 선보이며 전부 따돌려버립니다. 이어서 나 연기 죽여줬다니까. 야, 나 진짜 아까 오토바이 이렇게 빵 나르는데. 얘가 운전을 이렇게 하더만 그만. 서로에게 축배를 돌리며 기뻐하던 문식은 30년 후 홍일점이었던 명희와 결혼하여 스윗한 가장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데 인꼬만 같았던 두 사람에게도 지연아, 아픔은 있었으니 이는 바로 네 생일 때는 보라색 케이크 해줄게. 불의의 사고로 딸 지안이 행방불명되고 오늘은 핑크색 케이크야. 명희 또한 하반신 불구가 된 것이었죠. 이어서 문호는 왜 하지 않았어? 언제나 아침부터 와서 당신을 돕곤 했잖아. 그러게. 친동생처럼 문호를 아끼던 명희는 전화 좀 해봐 줄래? 나 삐쳤다고 말해주고 아직 심통이 많이 나 있다고. 조카의 기일에 나타나지 않은 문호에게 서운한 모양인데 그는 못 갈 것 같아. 뭔 소리야? 너 오늘 지안이 기일인 거 잊었어? 폭로 방송 때문에 쿠사리를 먹은 뒤 너 혹시 회사에서 한 소리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오늘 생방에서 또 사고 쳤다면서. 예전과는 달라진 형에게 단단히 빡이 친 모양이죠. 곧이어 문호는 집으로 돌아와 그 우리가 갖지 못한 그 어떤 정보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차이가 그래. 아주 그 간발의 차이로. 상처를 놓쳐버린 심부름꾼의 변명을 듣고 있는데 힐러 아니에요? 아세요? 문호가 알아요. 힐러를 아는 이유는 원래 그쪽에 의뢰하려고 했었으니까. 힐러에게 맡길 중요한 의뢰가 있어서죠. 그의 유래란 바로 자신의 조카이자 사망 처리가 된 명희의 딸 지안을 찾는 것이죠. 이는 곧바로 신우님을 영접 중인 전화 왜 안 받아? 나 밥 먹잖아. 힐러 정우에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여자애 찾는 의뢰건 있잖아. 아니 이제까지 내가 3명이나 찾아줬잖아. 이미 처음은 아닌 모양이죠. 이번에 진짜 그럴듯한 애 찾았어. 야, 20년 전에 입양됐대는데 입양되기까지 거쳤던 데를 거슬러 올라갔더니 이게 딱 떨어지네. 그렇게 딱 떨어진 꿀알바의 주인공은 바로 내 두 번째 꿈은 어딘가 있을 친부모를 찾는 것이다. 다름 아닌 영신인데 그냥 한 번쯤 만나보고 싶다. 멀리서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다. 다음날 정우는 이름 최영신. 빙고. 업계 1위 힐러답게 곧바로 그녀를 포착하는 데 성공하고 영신의 버스까지 쫓아가 백허그를 조져버리죠. 이어서 괜히 두 번이라지 말고 확실하게 뽑아와. 조직검사 샘플을 넘기기 위해 호시탐탐 그녀의 뒷머리를 노리는 정우인데 비니까지 쓰며 이를 전면 차단해버리는 영신. 소적수를 만나버린 힐러는 결국 가방 사이즈 보니 세면도구 정도는 들었겠는데 그 칫솔이나 머리빗 같은 거 들고 오면 되겠네. 민자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코난과 메시 양쪽 뺨을 후리는 슈팅 실력으로 영신의 가방을 훔쳐내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눈치만 24,000단인 영신은 사륜안으로 그를 포착하는데 곧이어 아 정말 뭐야 이 여자. 세면도구 따위는 들고 다니지 않는 영신 때문에 허탕을 친 정우는 자신을 쫓아온 그녀와 마주하게 되는데 나 도둑놈! 그거 내 가방 맞지? 그러니까 너 도둑놈 맞고? 경비원에게 이를 신고하며 찾았어요.
여기 동신빌딩 2층 남자 화장실이요. 겁대가리 상실한 행동을 취하는데 일단 제가 가둬놨으니까 빨리 와서 잡아가요. 이에 정호는 단숨에 문을 열어 제끼며 죄 없는 유리를 깨부순 뒤 그녀를 제압하죠. 저기요. 겁을 잔뜩 먹은 영신은 아파요. 이따 일을 시전하는데 정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커터칼을 아니 손톱깎이를 짓습니다. 아이씨, 움직이면 다쳐요. 이어서 야무지게 잘라낸 손톱을 획득하며 앞으로 겁도 없이 아무나 따라가지 마요. 정호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며칠 후 야 김문호 결과 나왔다. 문호는 친자 확인을 맡긴 친구에게 전화를 받는데 이렇게 전화까지 한 건 99% 넘어. 영신이 두 샘플 부모 자식 맞아. 명희의 딸이라는 것이 둘 다 여자던데 엄마하고 딸이네. 확실시되죠. 한편 정호는 이 여자애가 맞나보다. 입금됐어? 야, 이 고객 마음에 드네. 입금이 아주 칼 같아, 야. 문호의 칼 같은 입금 소식을 전해 듣죠. 그리고 이 마음에 드는 고객께서 2차 의뢰를 해왔다. 팩스로 전달되는 두 번째 퀘스트. 거기 보면 7가지 항목이 있어. 그거 하나도 빼지 말고 조사해달래. 이번 의뢰의 보상은 무려 그래서 얼마 받기로 했는데? 항목 하나당 작은 거 한 장. 귓바람이 절로 나오는 액수였죠. 그리고 의뢰의 내용인 즉 영신의 신상털기였죠. 이어서 틸다 스윈튼 뺨치는 설국열차 스타일로 변장한 정우. 그는 곧바로 영신의 양아버지가 운영하는 카페로 들어섭니다. 최영신. 현재 양아버지하고 둘이 살고 있댄다. 아버지 이름은 최치수. 입양된 것이 최영신이 8살 때. 최치수는 63년생, 직업은 변호사. 부업은 카페 사장. 카페에 변호사 사무실이 있던데 이 뭔 소리야? 독특한 이력을 지닌 치수와 카페에 나타난 영신은 사이코 도둑놈의 시기 때문에 밤새 악몽에 시달려가지고 진짜 자다가 뒤질 뻔했거든. 지리는 앞담을 정우 앞에서 조져버리는데 갑작스레 틀어지는 괴랄한 음악과 함께 들썩이는 두 사람의 빵댕이를 보면 학대를 당하는 건 현재 정우 자신이 아닌가 싶죠. 이어서 주체 못할 광기에 여전히 몸을 흔들며 출근길에 나선 영신에게 정우는 다소 클래식한 방법으로 몸통 박치기를 선사한 뒤 죄송합니다. 위치 추적 장치를 심어놓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직장. 업무 능력은? 업무 스타일은? 영신은 미행의 일과인 인터넷 신문기자답게 이준빈 차가 이 근처에 분명히 있을 텐데. 스캔들 파문을 일으킨 유명 연예인을 추적 중인데 업무 능력은 어때 보이냐? 아줌마, 저 여자 기자 맞아? 확실해? 왜? 이는 고인물 심부름꾼인 정우가 보기에는 하는 짓은 딱 자동차 좀도둑인데 그것도 완전 초짜. 도린이에 가까운 수준이죠. 심지어 CCTV고 블랙박스고 아예 기본 개념이 없어. 그렇게 GTA를 이어가던 영신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차 안에서 뚝배기를 맡고 있는 한 여성인데 차를 지키는 깍두기와의 눈싸움에서도 져버리고 곧이어 차에서 나온 여성은 머리나 좀 빗어라. 이 먹고 자신을 때리던 남성에게 욕바지까지 당하죠. 입술도 좀 치라고. 결국 돌아서는 영신 앞에 서 있는 것은 바로 그녀가 찾던 연인 이준빈. 이준빈. 곧바로 그를 따라가는 영신이지만 곧 문에 가로막혀버리고 저기요. 문. 야래야래를 당해버리고 말죠. 결국 눈앞에서 특종을 놓친 영신은 국룰 번호를 눌러보지만 번호가 다릅니다. 모두 실패하고 고맙습니다. 그런 그녀를 도와주는 것은 조금 전 그 여성인데 경치된 여성이 풍기는 분위기가 매우 심상치 않죠. 이어서 어느새 경찰 스킨까지 착용한 영신은 신사파출소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문 좀 열어주시죠. 능숙한 톤으로 연기해내며 안에 사람은 있는데 협조를 안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요. 옷 좀 입고요. 뻥카를 조지는 데 성공하죠. 한편 영신을 따라 올라가는 정우는 죽음의 클리셰를 발견하고 9층에 잠시 멈춘 그때 그 여자는 어디 있어요? 저 가방 주인이요. 못 봤어요? 자꾸 신경이 쓰였던 여성을 묻는 영신. 곧 찾아온 불길한 촉은 그녀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들고 결국 영신은 앱의 문을 붙잡으며 기만 해봐 진짜. 특종을 얻을 기회를 포기하고 옥상으로 향하는데 곧바로 난간에 서 있는 여성을 발견하죠. 저기요. 언니 그러지 말고 나하고 얘기 좀 해요. 그녀를 구하려는 영신의 말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내가 들어줄게요. 전혀 의미 없어 보이고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저기 나도 거기 서봤어요. 그녀는 파워 설득 모드에 들어갑니다. 나도 거기 서봤다고요. 그때까지 내가 알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거든. 고아원 5군데나 돌았어요. 입양되어 갔다가 버려지고 또 입양돼 갔다가
이번엔 얻어맞고. 그래서 7살짜리가 여기서 죽으면 이제 안 아프겠지. 자신이 버려졌다 믿는 아픈 영신의 과거는 생생히 기억나요. 조금씩 여성을 동요하게 만들고 다 지나가요. 내가 해봤어요. 결국 함께 눈물을 공유하며 자신의 손을 붙잡게 만듭니다. 이어서 쓰레기통 옆에 있었대, 5살짜리가. 이를 전달받게 된 문호는 영신이 과거부터 자신의 형이 짝사랑했던 명희의 이부딸이라는 것을 알기에 직접 도울 수 없었고 다시금 힐러에게 연락해 고객께서 우리가 보낸 정보에 아주 만족하신 모양이다. 탈의 꿈과 더불어 5번, 6번, 7번 다 필요 없고 한 가지만 더 알아달라네. 기약 없는 추가 의뢰를 주는데 최영신의 꿈은 무엇인가? 이는 사실상 그녀를 계속 지켜보겠다는 문호의 뜻이었죠. 그걸 알아달래. 한편 갑작스레 회귀한 진동기사장 아니 사이버 범죄 수사. 사이버 수사대 동원은 형사께서 여기는 웬일이죠? 추락사 현장에 도착하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주머니에서 나온 게 있다 그러던데 그 메모죠. 그 물건인 즉 힐러의 이메일이 적힌 메모지입니다. 곧바로 이를 챙기려는 동원을 잠깐만. 막아서는 경찰인데 이 메일 주인 힐러라는 자. 동원은 내가 5년 넘게 쫓고 있거든요. 5년의 사생팬 경력을 자랑하며 웬만하면 좀 봐주시죠. 증거품을 챙기게 되죠. 그리고 이 증거품의 주인은 바로 고성철, 그 인간이 죽었대. 인트로의 아저씨 성철이었는데 또 수배범 됐다? 힐러는 순식간에 이번에는 살인 용의자라는데? 성철을 죽인 용의자가 되어버렸죠. 한편 영신이 살려준 여자는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요. 저 좀 여기 있게 해주세요. 그녀의 집에 눌러 살게 되고 그 시각 정호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영신의 방에 잠입하는데 곧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은 바로 지하철역에서 찍힌 정호의 사진이었죠. 얘가 어떻게 내 사진을 갖고 있을까? 그게 무슨 네 사진이냐? 네 옷하고 네 모자 사진이지. 아무리 봐도 우연치 않은 사건의 연속에 그 다음 의뢰가 뭐였냐고. 이 여자의 정보를 캐내라 어째라 해서 내가 24시간 동안 쫓아다녀야 하는 거였어. 베테랑 심부름꾼 정호의 촉이 발동하는데 이 여자가 있는 곳에는 내가 있다.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그 말인 즉 이 여자가 날 잡는 미끼인가? 영신을 의심하게 되죠. 이어서 아니면 어쩔 건데? 잡아야지. 진짜 살인마. 정호의 목표는 사건의 배후를 밝혀 자신의 누명을 벗는 것이 되죠. 내가 잡아서 경찰에 던져줄 거야. 그때까지는. 그런데 그때 영신의 집 앞에 차 한 대가 세워지고 이놈인가? 뭐가? 힐러는 곧바로 필러야? 알고 싶었거든. 그렇게까지 돈을 쳐 들여가면서 친자 확인을 해달라는 인간이 누군지. 배우라 야생되는 차를 뒤쫓는데 그 차에 타 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문호였죠. 심지어 이거 김문호잖아. 민자는 초록 검색창을 통해 검색창에 딱 뜨네. 제일신문사주 친동생이란다 그놈이? 성철의 의뢰를 사주한 제일신문사와 이거 정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문호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아낸 오케이. 이에 힐러는 머리 굴리는 건 여기까지. 그 다음은 부딪혀 봐야지. 출발하는 문호의 차량을 놓칠 수 없던 정우는 각시탈 와사바리토는 파크로 실력으로 애꿎은 유리창을 부순 뒤 무단 침입까지 조지며 차로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교차로까지 접근했다. 전철역 쪽으로 갈 모양이야. 민자의 오더를 전해들은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문호의 형 문식의 저택인데 형수인 명희와 집으로 들어서는 문호에 이어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정우 또한 조용히 잠입하죠. 잠시 후 명희의 방 안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해적방송 시절의 단체 사진인데 이내 정우는 헛웃음을 지으며 나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말이야. 사는 게 그냥 그랬거든. 노잼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죠. 얘 왜 이래? 뭔데? 카메라 켜봐. 그런데 나 지금 되게 신나. 뭐가 막 재밌어지려 그런다. 그 이유인 즉 이 사진 아버지 친구들이라고 했지. 해적방송의 멤버 중 한 명이 정우 곧 힐러의 돌아가신 아버지였기 때문이죠. 네 아버지 대학 때 친구들이잖아. 지금 어디 있는지 누군지 모르고. 잘 모르지. 이게 언제적 일인데. 베일에 쌓인 아버지의 과거는 현재의 정우를 설레게 만들기 충분했고 심장이 아주 간질간질해. 모든 것을 파헤치기로 결심한 정우가 택한 것은 바로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름? 이름이 박봉수입니다. 박봉수인데 그 이유인 즉 그 여자의 채영신이 제대로 된 미끼야. 지금 생선 한 마리가 분명히 입질을 하고 있거든. 영신의 옆에 달라붙어 고성철을 죽이고 나한테 살인 누명을 씌운 놈이 그 생선인지 문호를 감시하며 그 생선 뒤에 있는 더 큰 놈인지 나 그거 알아야겠어. 정보를 캐내려는 것이었죠. 이어서 네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후임이다. 기쁘냐? 영신의 후임으로 입사한 대가는 300만 원. 매달 300짜리 광고를 1년치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시다. 무려 3,600만 원. 300, 1년치. 그를 바라보는 영신의 눈빛은 마치 맑은 눈의 광인이죠.
쫄기. 이어지는 그녀의 그냥 편하게 내가 이제부터 자네 맞선임인데 그냥 선배하고 존경심을 가득 담아 부르면 되네. 젊은 꼰대스러움에 정우는 내심 됐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이어서 시작되는 넘버원 심부름꾼의 첫 사회생활. 자, 우리 회사는 부장부터 말단 신입까지 자기 커피는 자기가 알아서 타 마시니까 셀프로. 그러니까 괜히 오버해가지고 남의 커피 타오지 마시고. 나름 괜찮은 회사인가 싶지만 그리고 여기 이 냉장고 속에는 곧 사내 냉장고를 열어 제낀 영신은 헌재 거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거. 그런 거는 절대 손대지 말게. 그녀가 잘못된 사수라는 걸 증명해 보입니다. 이거 잘 쌌네. 심지어 이쪽은 노선재 기자. 그 샌드위치의 주인 또한 그거 알아요? 자기가 잘생긴 거. 베라라 낭력의 지독한 얼빠인 것을 보면 이 신문사의 정상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죠. 이에 민자는 상사가 뭐라면 무조건 네 하란 말이다. 나름 국룰 조언을 해주는데 네? 심지어 박봉수 씨는 하루에 기사를 60꼭지씩 씁니다. 이 회사는 금방 씁니다. 워라벨이라고는 뒤져버린 모양. 이 검색어를 넣어서 기사를 쓰는 겁니다. 이 검색어 하나당 6꼭지씩. 그러면 60개. 그렇게 정우가 디지털 쓰레기를 만들게 될 무렵 부장을 쫓으며 들어오는 영신은 부장 두 가지 버전으로다가 기사를 써봤거든요. 하나는 세게, 하나는 섹시하게. 자, 원하시는 대로 입맛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부장을 부단히 설득 중인데 아주 대박. 그 기사는 저 배우예요. 그녀의 집에 묵게 된 배우 지망생 현희의 영화도 몇 소속사 스폰 폭로 기사였죠. 젊고 힘없는 배우들을 모아서 성접대를 시켰어. 하지만 자살을 한 것도 아니고 살해를 당한 것도 아니야. 이게 무슨 기사거리가 되겠냐고. 오히려 구박을 받게 된 영신인데 그 이유는 김의찬 차기 서울시장 후보다 실명 못 써요. 여성이 강제로 접대한 이가 서울시장 후보이기 때문이죠. 이어서 부장에게 제대로 까인 영신은 지금 나 피하는 게 좋을걸? 지리는 촉으로 숨어있던 정우를 간파해내고 이런 시베리아의 새 같은 복사기 이 녀석 이놈. 분노 조절에 문제가 생긴 수준을 보여주며 14년도스러운 욕을 내뱉는데 그녀의 분노는 몇 시간 후 회식 자리까지 이어집니다. 옛날 일을 아니면 그녀는 마치 아버지가 신문사 대표인 마냥 아직 그 뭔가가 살아 꿈틀거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부장에게 으름장을 놓더니 취했습니다. 그라가스를 뛰어넘는 꽐라가 돼버리고 마는데 이름이 봉수. 그런 영신을 챙기게 된 것은 그러면은 제가 데려다 줄게요. 다름 아닌 정우이죠. 이돼 한가운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녀의 주사는 최 기자 공룡 얘기 나온 지 한참 됐습니다. 엄청 취한 겁니다 지금. 고래 덕후 우영우 뺨치는 공룡 덕후 주라기 월드. 얘기 듣고 싶구나. 네 지금 정우는 결국 듣고 싶지. 그럼요. 영신이란 짬을 받아들이고 부장님이요. 최 기자 무슨 사고 칠지 모르니까 자기 집 자기 침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한눈 팔지 말라고요. 지리는 취계 군송을 시작하는데 오케이. 택시를 잡는 동안에 사이비 교주마냥 공룡의 뇌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공룡 뇌를 설파하고 다니는 그녀를 보면서 현타가 찾아온 정우는 결국 저희 뒤쪽? 그녀의 집에 도착하고야 마는데 영신 씨 가요. 겨우겨우 그녀를 넘겨준 정우는 그녀의 아버지와 삼촌에게 만취의 용의자로 의심받게 되죠. 이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봉수라고 합니다. 까딱 잘못했다간 변사체가 될 분위기에 영신 선배 직속 후배고요. 말도 듣는 그래서 컨셉까지 오늘도- 잊어버릴 지경. 그리고 저는 또 집이 인천이거든요. 하지만 그럼 우리 영신이하고 맨날 붙어 다니겠네? 그래야 선배한테 후배가 배우겠죠. 유도신문을 당해버린 그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기요. 죄송합니다. 그대로 진실의 방으로 끌려들어 가버립니다. 이어서 자네가 우리 영신이랑 붙어 다닌다니까 부탁할 게 좀 있어. 그들이 부탁하는 것은 바로 술을 마시지 못하게. 그녀의 금주인데 그게 좀 힘들죠. 그 이유는 근데 한번 취할 때마다 사고를 쳐요. 대형 사고. 그 시각 술 냄새 지독한데요? 그럼 취했다 치고 사고 칩시다. 사람만이 하는 거. 술김에 사고치기. 이들이 말한 예언은 영신의 방 안에서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죠. 다음날 최영신이 어디 갔어? 누가 봤다며? 이 출근했다며 누가 봤다며? 영신이 친 대형 사고는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우리 신문사상 최고 수준이다. 넷상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최영신이 어디 갔냐고 임마! 이는 곧바로 그 기자가 누구랬죠? 흑막인 문식의 귀에까지 들어가는데 썸데이 뉴스의 최영신이라고 합니다. 영신을 폭로한 정치인을 후원하고 있던 문식은 그 친구를 조사해봐요. 아마 그 아가씨를 숨기고 있을 거예요. 신문사주 짬바에서 나오는 지리는 예측력으로 그 아가씨는 데리고 오고 그 기자는 좀 조용히 시키고. 여성뿐만 아니라 영신 또한 노리는데 방법은 알아서 하고. 그 말인즉 영신이 위험에 처할 확률 24,000%. 한편 영신의 신문사로 찾아온 누군가가 있었으니 그 인물은 바로 야, 맞지? 그치? 영신의 꿈이자 우상인 기자 김문호. 그녀는 롤모델과의 조우에 그만 넋이 나가버린 모양인데 최영신 기자. 저 영신, 최영신 기자, 맞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문호가 영신에게 할 얘기는 바로 그 기사 나한테 넘겨줘요. 아마 최 기자
그 기사도 그 취재원도 지키지 못할 거예요. 이는 영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분명한데 그러니까 나한테 넘겨요. 그 의미를 알리 없는 영신은 진짜 내가 그렇게 안 봤거든. 내가 사람을 좀 볼 줄 아는데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 근데 완전 위선자의 가식덩어리. 단단히 빠기친 모양이죠. 이런 인간성 개싸가지. 그런데 그때 정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누가 봐도 험상궂은 검은 양복들. 이내 정호는 이어폰을 꽂더니 너 지금 어디야? 저 앞에 CCTV 있는데 좀 들어와봐. 민자에게 뒤를 봐줄 것을 지시하죠. 힐러야, 빨리 튀어. 저것도 상수 패거리야. 곧이어 둘의 뒤를 밟기 시작하는 패거리들이 인트로에 나온 조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 지금 맨 얼굴이잖아. 이는 곧 힐러의 정치가 들통날 위기죠. 뭐해, 빨리 튀라니까. 이에 정호는 되려 이어폰을 빼더니 영신과 함께 자신을 따라온 상수패와 조우하죠. 최영신 기자? 누구세요? 누군지는 아실 거 없고요. 패거리의 행동대장은 주연이 씨라고 아시죠? 본론으로 들어가며 이제부터 최 기자는 우리하고 같이 주연이 있는 대로 갑니다. 영신이 숨긴 여성의 위치를 알아내려 하죠. 이에 영신은 내가 막을 테니까 넌 무조건 도망쳐. 방패병을 시전해보지만 뭔가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저 커여울 뿐인 행동에 진짜 깝깝하네 이거. 꿀밤을 먹어버리고 정호는 최소 내진탕이었을 부상을 손바닥으로 막아냅니다. 곧이어 좀 치워라. 어그로는 정호로 바뀌게 되고 왜 그러세요? 정호는 메이웨더 뺨치는 반사신경으로 이를 모두 피하며 지리는 힘순진 연기를 해내는데 내가 간다니까, 간다고. 결국 쓰러진 척하는 정호를 뒤로 한 채 끌려가게 되는 영신. 이어서 몸을 털고 일어나는 정호에게 이제 빠져서. 민자는 도망칠 것을 권유하지만 찢어진 자신의 손등을 보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그는 맞은 데가 무지 아팠어. 곧바로 등을 돌립니다. 곧이어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지는 영신의 뒤로 세차게 날아오르는 봉수, 아니 힐러. 그는 곧바로 적에게서 빼앗은 블레이저를 휘두르며 무쌍을 펼치는데 턱걸이까지 시전하는 세계관 최강자지만 오, 이 쉐이크하고 느낌이 상당히 친근하네 이거. 자신을 도찰하는 행동대장에게 너 혹시 우리 대표님이 무지하게 보고 싶어하는 그런 거 아니냐? 어? 빠기친 힐러는 은바페 뺨치는 칩슛으로 손에 벽돌을 꽂아버리죠. 이어지는 전투에서 행동대장은 요요를 사용하여 힐러를 위협하는데 곧 힐러는 날아오는 요요를 무빙으로 피한 뒤 발차기를 꽂아넣는데 성공하죠. 그런데 그때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에 또 보자, 또 보자. 요요자는 클리셰를 받고 빤스런을 쳐버리죠. 곧이어 떨고 있는 영신에게 다가간 힐러는 열지 못하는 진정제를 직접 가져가더니 8. 약을 손에 쥐어준 뒤 허그를 갈겨버리고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에 자리를 떠납니다. 그 시각 문호는 지한이가 지금 살았다면 몇 살쯤 됐을까, 무슨 일 하고 있을까. 명희가 사별했다 믿는 딸 지안의 얘기로 그녀를 떠보는데 이는 곧 살아있는 딸을 버려놓고 내가 혼자 산 거면 안 되잖아. 명희의 트라우마를 자극하게 되고 리얼 발작 버튼을 눌러버린 명호죠. 마침 경기를 일으키는 명희에게 다가온 문식은 제발. 애써 응급조치를 취하는데 몇 시간 후 지안이 죽었어. 하지만 살아있다면? 죽었어. 문식이 이토록 지안의 죽음을 고집하는 이유는 네 영수가 그걸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사람 다시 살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너도 알지. 명희의 상태를 걱정하기 때문인 것처럼 들리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는 수양 딸의 죽음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었죠. 지안이는 살아있으면 안 되지. 그 말인즉 그 애가 살아있다면 다시 죽여놓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뒤틀린 문식이 영신의 존재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 23년 전 그때도 그랬나? 심지어 기란이 형도 그렇게 처리했어? 23년 전 해적 방송의 진행자였던 명희의 전 남편을 죽인 것도 바로 문식이었죠. 그 사람들한테 무슨 짓 했어? 네가 짐작한 대로야. 한편 요요자의 보스 저놈입니다. 상수는 지난번에 지하철에서 출몰했던 놈하고도 인상 차이가 마저 떨어진답니다. 원수지간인 힐러와 영신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는데 저게 그놈이 끼고 돌았다는 여자야? 그 지난번에 처리하라고 했던 그 기사. 그거 이 여자가 썼다고? 점점 둘의 신변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재밌구만. 집 주소부터 해서 신상 털어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시각 이제부터 무조건 그 여자로부터 멀리 떨어질 것. 이 지구상에서 그 여자가 존재하는 쪽은 쳐다보지도 말 것. 심이 빡친 민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듣게 되고 그놈들 말이야. 이에 정호는 영신을 걱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데 잠복을 하다가 내가 안 나타나면 최영신이한테 직접 알아내고 싶으실 거잖아. 이는 누가 봐도 그린라이트일 확률 24,000%죠. 뭐 설마 납치, 뭐 감금, 고문. 힐러야. 어떻게 생각해? 충분히 그럴 놈들인가? 민자의 어처구니 또한 갖추라고 그렇게 이쁘드냐? 정곡을 찔려버린 정우는 연신 기침을 해대는데 사진으로 보니 이쁘장하기는 하더만 실제로 보니 더 이뻐? 그가 이토록 영신에게 빠져버린 이유인지 언젠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표본 같다. 그녀의 걸크러쉬가 제대로 먹혀들었기 때문이죠. 넌 무조건 도망쳐.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서 용감했다. 그리고 이는 도망가거나 숨는 건 정우가 영신을 지킬 내 스타일이 아니다. 명분이 되어주는데 다음날 영신은 우리 신문사로 이런 게 날아와. 자신이 저격한 의원에게서 김의찬 의원 사무실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시겠대요. 고소장을 받게 되고 말도 안 됩니다. 저 김희찬 실명 쓴 적 없습니다. 제가 언제 그거... 그래? 실명을 쓰진 않았지만 삼선 의원으로서 차기 서울시장 후보인 K 의원. 신상을 특정해버린 건 빼박 사실입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둘 중에 하나다. 지레는 이지선다의 순간 저 사표는 안 됩니다. 저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주저리 변명을 늘어놓는 영신에게 부장은 제대로 해봐. 그건 너무... 재기할 기회를 마련해주죠. 네? 기사를 쓰든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든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뭔가를 캐와. 그 이유는 바로 그래야 우리가 산다. 곧이어 정우와 함께 상순의 패거리가 지키고 있는 호랑이 굴 엔터 사장 황제국의 저택에 도착한 영신은 이 여자였어? 그의 앞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사내도 아니고 계집이었어? 척봐도 빌런 그 자체인 제국의 왁구가 영신을 물러서게 만들죠. 썬데이 뉴스의 최영신 기자라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몇 가지 여쭙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에 제국은 직접 날 찾아왔다. 이야, 훌륭하네. 발로 뛰는 기자. 야리돌림을 조지며 어이구, 요 봐라요. 쓸만하네. 성희롱을 박아버리죠. 그러나 제국의 더러운 손을 뿌리친 영신은 그를 향해 황 사장님, 주현희 씨라고 아시죠? 본론을 내뱉고 황 사장님이 소유하신 제국엔터에 소속돼 있는 연기자분입니다. 예, 볼수록 마음에 드네. 병원에서 찍은 사진도 저희가 확보해뒀습니다. 영민을 건드리기까지 합니다. 말하는 게 영 싸가지가 없네. 이에 빡 돌아버린 제국은 아가씨 몇 살이야? 비임날을 시전하고 겁에 질린 영신에게 공포를 각인시키려 애꿎은 여성을 폭행하기 시작하죠. 이에 정우는 선배 나갑시다.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 영신을 데리고 나가려 하지만 아직 가면 안 되지. 내가 아가씨한테 가르쳐 줄 게 좀 많아. 배 대표 들었지? 제국은 내가 아직 할 말이 남았다고. 둘을 보내줄 생각이 없는 모양이죠. 이어서 제국의 지속되는 폭행에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오른 영신은 인터뷰? 그대로 굳어버리는데 인터뷰 하자고. 아주 깊게. 제국의 골프채가 영신의 뚝배기를 가리키는 절체절명의 순간 저택의 밖에서는 난데없이 로한 기마대 뺨치는 물총 라이더들이 습격해오고 이에 어그로가 끌린 상순의 패거리들이 서로 뒤엉키며 아수라장이 되는데 이는 모두 지금이 적당한 시간이야. 정우의 계획 하에 지금? 그의 부하인 폭주족의 홍일점 대용이 벌인 일이었죠. 이어서 혼란한 틈을 타 상수의 차에 스마트폰을 연결하는데 연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으로 진입한 민자가 그의 차를 탈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상수에게로 들어가고 뭐? 뭔 소리야? 내 차에 귀신 들렸다니. 니네 따라오고 니네 남고 있어. 정우는 쪽수가 줄어든 틈을 타 마치 쇼츠에서나 볼 법한 도미노를 시전합니다. 이어서 봉수아 나 봐. 나 잘 따라와. 할 수 있지? 연막이 깔린 틈을 타 탈출하게 된 두 사람은 상수를 감시하러 잠복해 있던 형사의 차를 들이받아 버리고 저기 어떤 사람들이요? 깜패들이 우리 막 죽이려고. 또다시 찐 연기를 해내며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이에 동원은 달려오는 상수 패거리들을 막아서는데 공권력이 등장해 요요자도 윤 형사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는 너는 잔뜩 쫄아버린 모양. 여기서 뭐하냐 인마? 어? 보안이 경찰에 뭐 신고할 거 있으시죠? 곧이어 봉수가! 이제야 영신은 정우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죠. 그 시각 정우는 옥상을 내리달리며 삼거리에서 돌려. 창고 쪽으로 와. 대용을 쫓아간 상수를 따라잡는 중인데 잠시 후 창고 앞인데 형 어디야? 창고로 도착한 대용은 먼저 도착한 상수의 길막에 제대로 막혀버리고 상수에게 처맞기 일보 직전 상황인 바로 그때 여자야? 정우가 등장하고 얘가 돌아와. 차에 올라타자마자 상수의 팔을 꺾으며 클라스 차이를 확인시켜주는데 곧이어 이놈 제압당한 상수는 힐러지. 단숨에 그의 정체를 알아채고 날 그렇게 만나고 싶으면 우리 회사로 와서 날. 제대로 엿을 매기죠. 지문이 덜 묻은 걸 보니까 VIP용. 야, 이거 잠금 패턴이 어떻게 되냐? 내가 그걸 그렇게 쉽게 알려줄 것 같냐? 보자. 수갑도 잘 나왔고. 이거 니네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줄게. 니네 부하들이 아주 좋아할 거다. 체면의 위협을 느낀 상수는 V1 V에 붙여서 1. 순순히 비밀번호를 털어넣는데 그렇게 잠금이 풀린 상수의 연락처에는 서로게 딱 한 명. 주인님? 조금 위험한 이름이 들어있죠. 저에게 맨 처음 지시하셨던 거 말입니다. 심부름꾼 중에 힐러라는 놈을 찾아라 그리고 처리해라 하셨죠.
그놈이 이 기자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개빡친 힐러는 네가 직접 불래? 아니면 내가 주인님 번호로 전화를 해서 직접 물어볼까? 이 중에 있지. 문호와 문식의 사진을 들이밀며 주인님의 신분권한테 얘기 잘 들었습니다. 날 처리하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래도 돼? 그를 겁박하는데 결국 정우는 네. 주인님의 정체가 문식임을 알게 됩니다. 같은 시각 영신의 아버지는 폭행의 피해자 연희와 사건 접수를 위해 경찰서에 와 있는데 주연이 확실합니다. 이미 꼬리를 잡힌 상황. 심지어 각사 취재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 돌리라 했습니다. 이를 지시한 문식은 오늘 인터넷판부터 기사 올라올 거고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다들 알아서 잘 할 겁니다. 사건을 덮을 계획인데 이에 연희는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꽃뱀이자 가해자가 되어버리고 그럼 주연이 씨 지명수배에 대한 사실 알고 계시겠네. 이어서 지명수배요? 순식간에 누가요? 지명수배가 내려진 범죄자가 되어버리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영신은 고민 끝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안녕하세요. 썸데이뉴스의 최영신이라고 합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 연락하라고 하셨던 말씀도 기억하십니까?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문호였죠. 이제까지 취재한 것, 취재원까지 전부 다 넘겨드리면 보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보도 말고 제대로 된 보도요. 하지만 문호는 요즘 누가 그런 걸 알고 싶어 하나? 부정적 의사를 비추며 계속해서 영신을 테스트해보는데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은 진실. 그래도 알고 싶어? 지금 주연이가 억울하게 잡혀 들어가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냥 두고 봐요, 그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나한테 떠넘기는 건가? 문호의 킹받는 태도에 영신은 욕을 박아버리고 언제는 달라고 생 지랄을 하더니. 뭐? 당황한 그에게 영신이 보여주는 당찬 태도는 모든 취재 소스를 제 이름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고소를 당해도 제가 당하겠다고요. 그러니까 그쪽은 기사만 내달라고요. 오히려 좋아였죠. 그래? 다음날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된 썸데이의 부장. 영신아, 예, 부장. 그 발신처는 우리 회장님이 회장이고 이 건물을 파셨다네. 썸데이가 이 신문사도 파셨다는데. 다른 이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데 썸데이를 인수한 주인공은 바로 김문호. 전 여길 치워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영상 장비를 둘 곳이 필요한데. 최신식 장비들까지 들어오는 새로운 대표. 그리고 최영신? 예? 너 지금 아주 바빠야 되지 않나? 이 모든 것은 집에 전화해라. 영신의 꿈을 이뤄주기 위한 문호의 계획. 앞으로 며칠 못 들어갈 것 같다고? 그렇게 시작된 영신의 성장형 RPG와 그녀의 멘토가 된 문호, 그리고 그를 의심하고 있는 힐러 정우까지. 세 사람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돈만 주면 뭐든지 해결해주는 밤 심부름꾼과 비리를 파헤치는 기자 간의 액션을 그린 드라마 힐러는 그 제목과는 달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며 이를 해결해 나가는 주인공들을 그린 흥미진진한 작품인데요. 방영한 지 벌써 9년이 지났기에 올드하게 느껴지는 면이 없을 순 없지만 지창욱과 박민영의 지리는 리즈 시절은 봐도 눈이 즐거운 부분이죠. 드라마를 애정하시는 분이라면 꼭 챙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 핵심쟁이 쇼무비였습니다. 들을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거 누구 노래야? 쇼무